여러분,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획기적인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도대체 어떤 과학 원리인지,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일본에서 이른바 블루 에너지 시대의 문을 활짝 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때는 2025년 일본 후쿠오카예요. 여기서 발전소 하나가 조용히 가동을 시작합니다. 뭐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산업시설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신재생 에너지의 역사를 새로 쓰는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됩니다. 자, 이 발전소가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이 얼마냐면요. 바로 88만 킬로와트십니다. 88만. 숫자가 좀 크죠? 이게 그냥 단순한 발전량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시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88만 킬로와트시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말해서 한 220가구가 1년 내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날씨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해가 뜨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말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그냥 계속 꾸준히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냥 소금물이랑 민물을 섞기만 했는데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걸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삼투압 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혹시 그 말린 미역 물에 불려보셨어요? 쪼그라들었던 미역이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농도가 낮은 민물이 농도가 높은 짠 바닷물 쪽으로 막 이동하려고 하는 그 자연적인 힘.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먼저 특수한 막이 하나 있어요. 이 막으로 민물이랑 바닷물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민물이 바닷물 쪽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 생기는 압력이 상상 이상이거든요. 이 압력으로 터빈을 쌩쌩 돌리는 거죠. 그럼? 네, 바로 깨끗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죠. 자, 지금까지 일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후쿠오카 발전소가 정말 대단한 건 맞지만 사실 이게 딱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밑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 흐름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2023년에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일본이 뒤를 이었죠. 이제는 노르웨이나 우리나라, 한국도 본격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블루 에너지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몇몇 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알리 알타이 박사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호주처럼 염호가 있는 곳은 이걸 충분히 자원으로 쓸 수 있고 기술력도 이미 갖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랑 강이 만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에겐 이미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기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태양광이나 풍력, 물론 정말 좋은 에너지죠.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 발전량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죠. 그런데 삼투압 발전은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왜냐고요? 해가 지고 바람이 멈춰도 강물은 언제나 항상 바다로 흐르잖아요. 바로 이 꾸준함, 이게 이 기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안정성 말고도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단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담수화 시설 있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그러니까 엄청 짜진 소금물을 오히려 이 발전의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순환 경제를 만드는 거죠. 이 기술을 평생 연구해온 도쿄공업대학의 타니오카 아키히코 명예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실용화하게 돼서 정말 벅차오른다.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요. 수십 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 그 벅찬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래의 깨끗한 에너지를 찾아서 늘 하늘의 태양이나 바람만 쳐다봤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발밑에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